일단 자료부터 좀 나눠드릴게요. 오늘 좀 나눠드릴 게 좀 많이 있는데 오늘 일단은 그 수능 감잡기 분석서 있죠? 이 분석서를 다 드릴게요. 자, 뒤로 좀.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이번 6월 모의고사 있죠? 그 단어 하나, 둘, 거의 자. 그 다음에 그 11, 17강 변형 문제 드리겠습니다. 수능 감잡기. 여기 잠깐만. 그 다음에 답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의어 드릴 건데, 유의어 그냥 제가 그 여러분 다 낱장으로 갖고 있을 테니까 그냥 하나로 묶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받은 유의어 다 버리셔도 돼요. 유의어 단어장 하나로 묶었으니까 요것만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도식화 프린트. 자, 도식화 프린트는 이제 지난번과는 조금 다르게 했는데요. 이제 좀 제가 이제 틀을 좀 만들어 놨어요. 지난번에는 원문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좀 이제 헷갈리다 하는 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도식화 프린트만 좀 잠깐 보자면 첫 번째 위 글의 내용을 두세 줄 정도로 작성해서 이제 정리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한 뭐 번호를 매기면서 해도 되고 뭐 박스 같은 걸 그리면서 해도 되고 그건 뭐 각자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 내용을 요약해서 한글로 써라. 그리고 그 요약문을 영작해라. 영작을 하고 난 다음에는요. 여러분이 한글로 쓴 그 요약문 있잖아요. 그걸 그냥 파파고에 써버리세요. 파파고에 쓴 다음에 그럼 이제 그게 어법적으로 틀리게 나오진 않거든요. 파파고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영작한 게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을 좀 고쳐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변형 문제나 워크북을 풀면서 본인이 좀 헷갈렸다, 틀렸다 이런 부분이 있죠. 이거에 대한 오답 노트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오답 노트를 쓸 때 진짜 우리 그 오답 노트 쓰는 그런 식으로까지 쓸 필요는 없고요. 그런 식으로 쓸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서 내가 내용 일치해서 틀렸어. 만약에 뭐 정답이 예를 들어 3번인데 내가 4번으로 골랐어. 그러면은 내가 고른 4번과 실제 정답인 녀석에 대한 그 내용 정도만 써주면 되겠죠. 또는 제목 문제를 풀었는데 제목이 틀렸어.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헷갈렸던 거는 이런 걸 제목으로 골랐는데 실제 제목은 이거였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이 좀 쓰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리고 제가 이 도식화 프린트를요 일부러 단면으로 뽑았거든요. 단면으로. 지금 보시면은 여기 프린트 보면은 뒤에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뒤에가 백지고 이렇게 돼 있어. 단면으로 뽑았는데 왜 그러냐면 어떤 학생이 저한테 부탁을 한 게 자기가 이렇게 필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좀 공간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제가 뒷장을 좀 비워놨으니까 만약에 좀 추가적으로 필기하고 싶거나 이럴 때는 여기 뒷공간을 좀 활용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면으로 뽑았으니까 이걸로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도식화 같은 경우는 당장에는 제가 뭐 숙제로 내드리거나 뭐 이럴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직 워크북이 남았고 진도도 아직 좀 남았으니까. 그리고 예정대로 수요일 날에는 일단 제가 이제 그 모의고사 있잖아요. 모의고사 자습서는 일단 다 만들었어요. 제가 자습서는 다 만들었는데 워크북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에 자습서를 드리고 그날 바로 모의고사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대신에 워크북은 아직 제가 제작을 못했기 때문에 워크북은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이 정도 돼야 이제 제작이 완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드리고 어차피 우리가 이제 11, 17강 워크북이 이제 되려면 아직 좀 멀었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이제 그 남은 워크북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뭐 이제 일정에 대한 것도 다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진도를 이어서 해야겠죠? 어디 할 차례죠, 우리? 11강에 4번? 그러면은 지금 두 지문밖에 안 남은 거죠? 맞죠? 잠깐만. 11강에 4번 그리고 17강에 레디 요거 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렇죠? 일단은요. 수능 감독기는. 자, 그러면 우리 11강에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습서 다 펴주시고요.
오늘 시간이 이제 될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11강 4번이랑 이제 17강에 이제 레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아마 좀 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남으면은 이제 아마 여러분이 워크북 같은 거 풀면서 좀 질문할 거 체크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좀 질의응답을 받아준다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상시 숙제에서 이제 변형 문제 항상 이제 여러분이 지문학습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변형 문제 풀어보는 거 결코 잊지 마시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11강의 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의 소재를 먼저 읽어볼 건데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드렸던 그 이제 분석서에 이제 제가 다 써놨거든요. 소재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수익과 성장이 최우선시되는 시장 논리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요 소재는 시장 논리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the logic of the marketplace. 시장 논리는 is simple, 단순하대요. 그럼 시장 논리가 뭐냐라는 거를 이렇게나 길게 썼습니다. 이게 한 문장이야. 겁나 길죠. 그렇죠? 자, 잘 따라오세요. 문장만 길고 별거 없어요. 자, business design. 기업은 결정합니다. 투부정사 이하를 결정하는데요. To sell. 팔기로 결정합니다. Whatever commodities will maximize their profit. 그들의 수익을 극대화시켜줄 상품이라면 무엇이든지 판매하기로 결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they will, 그들은 그렇게 할 거랍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거다. 즉 기업은 그렇게 할 거라고요. 이렇게 할 거라고. 그들의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거라면 어떤 상품이든 간에 전부 다 판매를 하기로 결정할 거라고요. 됐어요? If they are rational, 그들이 만약에 합리적이라면 그러면 seek the most efficient means, 그럼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추구하겠죠. Of realizing that profit, 그 수익을 창출함으로써요.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겠죠. 뭐 함으로써? By purchasing materials, 어떤 재료를 구매함으로써. As cheaply as possible, 가능한 한 값싸게요. 그리고 employing new technology. 여기 지금 ing 4개 나와 있죠. 이게 전부 다 뭐뭐 함으로써 이렇게 됩니다. 4개가 짝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함으로써죠. When it increases productivity, 그것이 생산성을 늘린다면은 이제 새로운 기술을 이제 이용함으로써. 그리고 lower wages to produce more and less cost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생산성을 이제 늘리기 위해서 더 낮은 임금을 또 추구한다라는 거겠죠.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더 낮은 임금을 추구한다는 거죠. 더 저렴한 비용으로요. 그리고 marketing to increase demand for their products. 그들의 제품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마케팅함으로써 이렇게 한답니다. 자, 내용이 되게 길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시장 논리가 뭐랍니까? 그냥 쉽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시장 논리라는 거는요, 그냥 이거예요. 시장 논리라는 건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투자가 이루어져야겠죠.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익을 낸다. 이거 아니에요, 결국? 이거잖아. 투자는 최대한 낮게 하고 이익은 최대한 높게 한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최종적인 이윤이라고 하죠. 이 이윤을 극대화한다라는 거. 이게 결국에는 기업이 추구하는 바잖아. 그렇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시장 논리라고. 이게 시장 논리. 됐어? 내가 사장이야. 내가 사장인데 내가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돈을 많이 벌려면 재료값 최대한 싸게 하고요. 그렇죠? 인건비 최대한 적게 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최대한 많이 팔면 돼요. 맞죠? 이러면은 내가 돈 최대한 많이 벌 거 아니야. 맞죠? 이게 시장 논리라고요. 그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기업 입장에서는 뭐다? 수익을 극대화시켜줄 상품이라면 뭐든지 간에 일단은 파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 그들이 합리적이라면 그렇게 할 거랍니다. 가능한 한 어떻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료를 구입해서 그리고 생산성을 늘릴 때 어떻게 한다? 신기술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더 낮은 임금을 추구하고요. 그들 상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수익을 얻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추구한다는 거죠. 됐어요? 여기서 will이 그럼 생략된 게 아니었군요. 죄송. will 다음에 여기 동사원형 여기 있었네요. 멀리 떨어져 있었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들은 최대한의 이제 그런 수단을 모색할 거라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은 최대한으로 내가 이익 보기 위한 방법을 추구할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시장 논리라고. 별거 없죠. 자, 그러면 이어서 볼게요.
Because investors demand a return. 투자자는 수익을 요구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당연히 수익을 요구하겠죠. 어떤 수익? On their investment. 그들의 투자에 대해서. 어떤 투자냐? That is greater than the return. 그러니까 그 리턴보다 수익보다 더 큰 그들의 투자에서 투자자들이 수익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 근데 뭐로부터? From alternative places to park their money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그들의 돈을 park한답니다. 원래 park라는 게 이제 주차하는 건데 여기서 당연히 주차가 아니겠죠.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돈을 묻어둔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돈을 묻어둔 alternative place인가? alternative는 이제 대안의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투자처라고 보면 돼요. 장소인데 투자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대안 투자처로부터 얻게 되는 그런 수익보다 더 큰 그런 투자에서 리턴을 요구하기 때문에 grows from quarter to quarter. 그래서 이 quarter라는 게 원래 4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분기를 말할 때 quarter라는 말을 씁니다. 분기.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분기예요, 분기. 그래서 매 분기마다의 성장이 is essential, 필수적이래요. 자, 말이 좀 길었는데 다시 한번 보자면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자기의 돈을 묻어두는 대안 투자처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보다 더 큰 수익을 자신들의 투자에서 요구한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데 이제 우리가 뭐 크라우드 펀딩이라든가 어쨌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투자를 받아요. 그러면은 투자를 받아서 내가 이제 그거를 이제 회사를 이제 키워갖고 이제 회사가 커지면은 이제 투자자들한테 이제 그걸 리턴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투자 받은 거를. 근데 생각을 해봐. 내가 투자를 했는데 100만 원을 투자했어. 그럼 100만 원을 다시 받기를 원하겠어요? 말도 안 되죠. 최소 200만 원은 받기를 원하지 않을까? 자기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뭔가 플러스 알파를 당연히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200만 원 한 번 받고 만족하길 원할까? 계속해서 더 많이 받아야죠. 300만 원 받고 400만 원 받고 이렇게 받길 원하잖아. 그러려면은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해야겠죠, 기업이. 그렇죠? 그러니까 매 분기마다의 성장이 필수적이라는 거야. 그래야 투자자들한테 또 이제 리턴을 해줄 거 아니에요. 됐어요?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기업 입장에선 뭐다? 이윤을 어떻게든 극대화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이게 결국에 시장의 논리라는 거죠. 자, 이어서 보자면 failure to maximize profit or to grow more than your competitors. 여기까지가 주어인데요. 실패랍니다. 뭐만 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익을 극대화하지 못한대. 또는 to grow more. 더 성장하지 못한답니다. 뭐보다? 너의 경쟁사들보다. 그럼 결국에 주어 자리에 나온 건 뭡니까? 내가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인데 기업이 성장을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뭐 망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begins a death spiral. 죽음의 소용돌이를 시작시킨대요. 어떤 소용돌이냐? That puts a firm out of business. 회사를 기업 바깥쪽에 두는 죽음의 소용돌이래요. 야, 회사를 기업의 바깥에 둔다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회사를 사업 바깥쪽으로 둔다? 결국에는 회사가 뭐 부도나게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If it doesn't reverse the trend. 만약에 그것이 트렌드를 그러니까 뒤집어 놓지 못한다면은 그럼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회사가 사업계의 바깥쪽으로 두게 되는 그런 죽음의 소용돌이가 시작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어떤 투자를 받아갖고 이제 기업을 이제 쭉 꾸준히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나는 도태되고 회사는 문을 닫게 되고 부도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결국에. What's the progress? 자, 너가 생산하는 것 또는 the quality of the product, 그 제품의 품질은요. does not matter. 중요하지 않대요. 중요하지 않대. 너가 뭘 만드느냐, 너가 만드는 제품의 질이 어떠냐, 이건 안 중요하다는 거야.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profit and growth meet expectations. 수익과 성장이 기대에 충족하는 한.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뭘 만드냐, 내 제품의 품질이 어떠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뭐만 보장된다면? 수익과 성장이 보장만 된다면. 됐어? 수익과 성장이 보장만 된다면 제품의 품질이라든가 너가 만드는 것의 종류라든가 이딴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장 논리는요. 도덕성과는 상관이 없어요. 도덕성과는 상관이 없다고. 돈만 잘 벌면 장땡이라는 거야. 이게 시장 논리라고요.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문장에서 결국에는 이 글에서 말하는 거는요. 이 글이 지금 요 문장이 주제거든요. 요 문장이. 마지막 문장. 이 문장이 바로 시장 논리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고 있는 주제문이자 사실 요약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 논리는 무엇입니까? 뭘 파느냐,
그 판매하는 어떤 제품의 품질이 어떠냐? 이딴 건 필요 없어. 돈만 많이 벌면 장땡이다. 이게 시장 논리라는 거야. 됐어요? 됐어? 최대한의 이윤을 낸다. 됐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의 이윤을 낸다. 이게 바로 뭡니까? 시장 논리입니다. 됐죠? 수익과 성장이 최우선시되는 시장 논리. 다른 요소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거입니다. 됐죠? 자, 여긴 어차피 어법 부분이 나오진 않으니까 뭐 어법 설명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강에 레디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장문 독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내신 대비 초기에도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이 장문 독해에서는 두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죠? 보통은 이제 객관식 하나, 서술형 하나 이렇게 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요약형 서술형 같은 걸로 내기도 좋고요. 아니면 어법 문제로 내기도 좋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나왔던 어법 문제 있죠? 저기 뭐야? 이렇게 고쳐 쓰는 거 뭔지 알죠? 요 문제로 내기가 좀 가장 적합한 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법도 내용도 다 중요한 지문이에요. 자, 가볼게요. 일단 분석서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주제에 이렇게 써 있어요. 편향된 연구 가설은 왜곡되고 인위적인 연구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향된 연구 가설이래요. 편향된 연구 가설이라는 말이 뭘까? 말 그대로 어떤 연구에 대해서 내가 뭔가 가설을 세우는데 이게 편향되어 있어. 중립적이지가 않아. 편향되어 있어.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인위적인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대요. 인위적인 연구 결과. 인위적인 연구 결과라는 건 뭡니까? 내가 어떤 연구 결과를 이제 그러니까 유도된 연구 결과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one cannot take for granted that 하고 나왔는데, 자, 여기서 take for granted가 한 세트거든요. 뭐뭐를 당연시 하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목적어가 여기에 나오거든요. 원래 여기에 나오는데 목적어가 대절로 나와 있죠. 그래서 목적어가 뒤로 빠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one, 어떤 사람은 당연하게 여길 수 없대요. 대절을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 대절이 뭔데? The findings of any given study. 어떤 주어진 연구의 결과가 will have validity. 타당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당연하게 여길 수 없대요. 자, 다시 한번. 자, 우리는요 주어진 연구의 결과가 타당성을 가질 것이다 라고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답니다. 어떤 연구 결과래요. 뭔가 실험을 했어. 그럼 실험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 결과가 타당하다. 무조건 타당하다 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타당성을 가진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연구 결과가. 자, 그래서 예시가 바로 나오는데 consider situation, 어떤 상황을 고려해보자입니다. 어떤 상황이냐? 관계부사 where죠? 여기서의 where는 이니치로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An investigator is studying deviant behavior. 어떤 한 이제 연구자가요. deviant는 뭔가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연구하고 있는 어떤 한 상황을 한번 고려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n particular, 특히 she is investigating the extent. 그녀가 어떤 정도를 연구하고 있대요. 어떤 정도냐, to which 이 부분도 좀 중요합니다. 이 extent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to가 그냥 파트너라고 생각하면 돼요. 파트너. 됐어? 왜냐면 여기서의 to는요, 엄밀히 말하면 뭐뭐까지라는 뜻이거든. 뭐뭐까지. 또는 뭐뭐로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요. 우리가 보통 정도라는 말은요, 어느 정도까지 또는 어느 정도로 이런 말과 잘 어울리죠. 그렇기 때문에 extent라는 표현과 to가 한 세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치사 to랑. 다시 한번. 그녀가 정도를 연구하고 있었는데 어떤 정도냐면요, to which cheating by college students. 대학생들에 의한 부정행위가 occurs on exams. 시험에서 발생하는 정도. 됐어?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애들이 그 이제 컨닝을 얼마나 하느냐 시험 볼 때 그 정도를 이제 조사를 하고 있었대요. 이어서 보자면 reasoning 대절하고 나왔는데 지금 이게 분사 부분이거든요. 여기 제가 써놨다시피 뭐뭐 때문에로 해석이 된다 했죠. 분사 부분 문장이 엄청 길어요. 이만큼이거든요. 이만큼. 자, 그래서 한번 보자면 reason이 동사로 쓰이면 추론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추론하기 때문에 대절 이하를요. It is more difficult. 더 어렵다고. 뭐가? For people monitoring an exam. 시험을 감독하는 사람들, 의미상조요. 시험을 감독하는 사람들이 to keep students under surveillance. keep students, 학생들을 유지하는 건데 어떤 상태로 유지하냐? under surveillance. 감독하에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생들을 감독하는 거야. 쉽게 해석하면. 그러니까 학생들을 감독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추론해 보면 어디에서? In large classes than in smaller ones. 그러니까 더 작은
교실보다 큰 교실에서 학생들을 감독하는 게, 그 시험 감독관이 학생들을 감독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추론을 했기 때문에 그녀가 hypothesize 했답니다. 뭔가를 이제 가설화했대요. 뭘 가설을 세웠는가? 대쩌리아라는 가설을 세웠답니다. A higher rate of cheating. 그럼 높은 비율의 그 cheating, 이제 컨닝이죠. 부정행위죠. 이 부정행위가 발생할 거라고요. 어디에서? On exams in large classes than in small. 그러니까 작은 교실에서보다 큰 교실에서 시험을 볼 때 이 부정행위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웠다는 거야. 잘 봐봐. 지금 아까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요. 편향된 연구 가설을 세운 거의 예시거든요. 지금 이게. 됐어? 그러니까 지금 연구 가설을 세운 게 무엇입니까? 큰 교실에서의 커닝이죠. 커닝. 그렇죠? 커닝 확률이죠. 커닝 확률. 작은 교실에서의 커닝 확률입니다. 제가 커닝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게 부정행위죠. 부정행위. 그렇죠? 이게 확률이 더 높다고요. 큰 교실에서. 이렇게 가설을 세운 거야. 이미 이렇게 이쪽으로 편향된 가설을 세웠잖아. 이거 자체가 뭐라고요? 편향된 연구 가설이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겉보기에는 되게 타당해 보이죠? 그렇죠? 겉보기에는 타당해 보이잖아. 근데 이것 자체가 이미 쏠려 있다는 거야. 아니, 작은 교실에서 컨닝할 확률이 실제로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근데 일단 이 사람이 이렇게 가설을 세운 거야.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난 다음에, 자, 가설을 세웠으면 항상 뭘 해야 됩니까?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이 실험을 통해서 내가 세운 가설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합니다. 자,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To test this hypothesis.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그녀가 뭐 해야 돼요? 데이터를 수집해야죠. On cheating, 컨닝에 대해서요. In both large classes and small ones. 그러니까 큰 교실에서랑 작은 교실에서의 어떤 이제 부정행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and then analyzes the data. 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요. Her results show. 그녀의 결과가 보여줍니다. 뭐를요? More cheating per student. 그러니까 학생당 더 많은 부정행위가 발생한대요. 실제로 더 큰 수업에서 발생을 했대.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겠어? 무조건 이제 큰 교실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거 아니야, 이 사람은. 그렇죠? 결과값도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온 거죠. 따라서 그 데이터는 명백하게 뭘 지지합니까? 그 조사자의 연구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가설을 세웠잖아. 이렇게 세웠어. 근데 결과도 어땠습니까? 이 연구에 대한 결과도 실제로 이렇게 나왔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역시 내가 세운 가설이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However. 하지만 a few days later, 며칠 뒤에 a colleague, 한 동료가 더 이상 지적한대요. 대처를 지적하는데 all the large class in her study, 그녀의 연구에서의 모든 대규모 수업이 use multiple choice exams였대요. multiple choice exam이 뭡니까? 3다형 시험, 객관식 시험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을 사용했다는 거야. Whereas 반면에 all the small classes, 모든 작은 수업은 use short answer and essay exams, 단답형이나 서술형 시험이었대요. 아니, 이거를 세팅을 하려면 같은 종류의 시험을 봐야죠. 그렇죠? 같은 종류의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 종류가 어땠어요? 얘는 객관식이고 얘는 서술형만 봤대요. 그럼 당연히 객관식이 컨닝하기가 더 쉽지 않겠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연구 결과가 얘네가 컨닝을 실제로 많이 했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나온 이유가 객관식이어서 애들이 컨닝을 많이 한 건지 아니면은 대규모 교실이어서 컨닝을 많이 한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그래서 the investigator immediately realized, 그 연구자가 즉시 깨달았어요. 대쩌리아를요. 뭐를? Astronom's variable exam format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외부적 변수입니다. 외부적 변수. 그게 바로 뭡니까? 시험 방식이죠. 멀티플 초이스냐 아니면은 뭐 숏 앤서냐. 그렇죠? 이게 is interfering, 뭐하고 있다? 방해하고 있다고. 간섭하고 있다고. 뭐를? The independent variable, 독립변인의 이제 간섭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독립변인이 뭡니까? 클래스 사이즈죠. 원래 이걸 가지고 한 거잖아. 원래는요. 이게 그러니까 독립변인이라는 건요 변하지 않는 변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정값이야. 고정값. 그러니까 고정값으로서 큰 교실, 작은 교실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근데 그러면은 차이점이 교실의 사이즈만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외적인 요소는 전부 다 똑같아야 돼요. 전부 다. 이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뭔가 실험을 하려면요 하나의 차이만 둬야 되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해야 되거든.
심지어 여기서 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시험의 종류, 시험 방식 당연히 똑같아야 되고요. 외부 변수가 똑같아야 된다고. 또 뭐도 똑같아야 될까? 저는 심지어 학년도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목도 똑같아야 되고요. 모든 환경이 다 똑같아야 돼. 심지어 4강의실에서 시험 본다? 4강의실이라는 이 환경도 똑같아야 돼. 4강의실, 1강의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나머지 크냐 작냐 이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의 변수는 완전 차단돼야 됩니다. 완전 다 똑같아야 된다고. 근데 이게 웬걸? 다른 변수가 생겨버렸잖아. 그러니까 얘한테 얘를 어떻게 하고 있다? 개입하고 있는 거죠. 간섭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간섭하고 있다는 의미 자체가 뭡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실제로 이 커닝 확률이 높았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이게 지금 이 사이즈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시험 방식 때문에 그런 건지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간섭하고 있는 거죠. 외부 변수가요. 그리고 maybe operating as a cause in your data. 그녀의 자료에서 한 원인으로서 작동하고 있을 수도 있답니다. 뭐가요? 이 외부 변수가요. 됐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 연구자가 깨달은 거야. 아, 내가 이걸 놓쳤구나. The parents suffer for her research and hypothesis. 자, 그녀의 연구 가설에 대한 명백한 지지가 maybe nothing more than an artifact. artifact라는 건 뭐냐면요. 가공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가공물. 여기 나와 있죠? 자기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적인 결과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다. Nothing more than 뭐뭐에 불과한.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그냥 자기적인 결과예요. 이거를 고려 안 한 거잖아. 이거. 그 시험 방식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하고 사이즈만 그냥 놓고 한 거니까 그냥 얘가 억지로 만들어낸 연구 결과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artifact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Perhaps 아마도 the true effect 진정한 영향은 대절 이하랍니다. More cheating occurs 더 많은 부정행위가 발생한다고요. 어디에서? Multiple choice exams에서 선다형 시험에서 많이 발생한다고요. 뭐보다? 에세이 시험보다. 뭐랑 상관없이? 클래스 사이즈랑은 상관없이. 실제로는 아마 이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교실 사이즈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가설을 그렇게 세우고 실험에서 외부 변수가 개입을 해버리니까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일단 결과 자체는 어쨌든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가설을 세운 사람은 뭐라고 믿은 겁니까? 아, 역시 내 생각이 맞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뭡니까? 편향되어 있는 연구 가설은 결국에는 자기적인 연구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뭐 여러 가지 이것뿐만 아니라 예시는 뭐 사실 엄청나게 많이 들 수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여러분한테 이번 기말고사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너네한테 이 오아시스 교재 이런 거 안 만들어줬어. 워크북을 아예 안 줬어. 숙제를 아예 안 줬어. 그리고 내가 진짜 속된 말로 본문 암기시켰다고 쳐볼게요. 진짜 본문 다 암기시켰어. 단어 다 암기시켰어. 이렇다고 한번 쳐볼게. 그랬더니 니네가 성적이 잘 나왔어. 만약에 지난번에 비해서. 그럼 이제 나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아, 다 암기시키니까 성적이 잘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고요. 실제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수업도 제대로 안 하고 막 자료도 제대로 안 만들어주고 그냥 본문 암기, 단어 암기 이렇게만 시켰어. 그랬더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현종이가 마음이 쫄린 거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공부해도 되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마음이 쫄리게 돼. 그래서 너가 막 인터넷 막 찾아갖고 관련된 자료 같은 거 막 네가 샀어. 돈 주고 샀어. 그래서 네가 막 변형 문제 풀어보고 스스로 막 하고 네이버 막 지식인에 물어보고 챗 GPT한테 막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해갖고 해서 이제 네가 막 스스로 공부했어. 스스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그래서 너가 이해도가 오히려 더 올라갔어. 그래서 시험을 잘 보게 됐다. 이럴 수도 있는 거라고. 이럴 수도 있는 거라고. 근데 나는 뭐라고 생각을 한 겁니까? 내가 생각한 편향된 연구 가설은 뭐였죠? 다 외우면 성적 잘 나와. 이게 내 연구 가설이었고 실제로 해보니까 성적이 잘 나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적인 결과라는 거죠. 자기적인 결과. 됐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잘못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편향된 연구 가설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곡되고 인위적인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본문에서 왜곡한다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요. 이제 왜곡에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distort라는 단어예요. distort. 이게 왜곡하다라는 뜻이에요. 왜곡하다. 아마 제가 유희어에 써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단어가 좀 중요하겠죠. 그렇죠? 아니면 그냥 꼬다라는 뜻으로요. 우리가 트위스트라는 단어로도 쓸 수 있어요. 트위스트. 이것도 왜곡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왜곡하다. distort, twist. distort의 명사형을 쓸 거면 distortion, ion 붙이면 돼요. distortion. 이게 왜곡 명사로서 이런 뜻입니다. 됐죠? 자, 아까 쉬는 시간을 못 드렸으니까 짧게 좀 쉬는 시간 드릴게요. 지금 벌써 8시 12분이어가지고 짧게 쉬는 시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이제 질문도 좀 이제 받아줄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자,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촬영은 아예 끌게요 오늘.